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배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환경보건 정보 분야, 그러니까 빅데이터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미세먼지와 건강 영향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농도 현황, 그리고 미세먼지가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미세먼지 기준 설정, 그리고 건강 편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 행동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미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미세먼지, 먼지라고는 하지만은 영어로는 particulate matter, 입자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인 PM10과 초미세먼지인 PM2.5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비유하는 것이 상단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보이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파란색 점이 미세먼지 PM10으로서 입자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입니다. 또한 이 파란색에 붙어 있는 붉은색 점이 초미세먼지 PM2.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자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서 그 PM10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서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초미세먼지의 크기는 세포, 적혈부보다 굉장히 작은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입자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건강에 주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입자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기침을 한다던가 재채기를 해서 입자를 걸러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미세한 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폐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M10 같은 경우는 폐 속까지 이 입자가 들어오게 되고 PM2.5는 좀 더 작기 때문에 폐포까지 혈관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폐포에 들어오게 되면은 폐포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혈관 손상을 일으켜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는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것은 흙먼지라든가 타이어 마모 등에서도 발생을 하지만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연소, 그리고 도로에서의 연소,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이런 연소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을 보시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황산염과 질산염입니다. 그래서 황산염은 발전소 또는 공장의 아황산가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질산염은 자동차,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PM2.5 초미세먼지에는 이런 황산염, 질산염뿐만 아니라 탄소류, 디젤 배출가스인 탄소류뿐만 아니라 비소나 납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기 먹을 때 탔을 때 나오는 벤조파이렌 1급 발암물질인 이런 성분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PM2.5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작은 입자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먼지가 아니라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입니다. 근데 2013년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특별히 미세먼지, 입자상 물질을 대기오염과 별도로
별도의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66%가 지난 10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성, 그리고 그 30대보다는 어르신들 50대, 60대에서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PM10 미세먼지 농도이고 붉은색 선이 PM2.5 초미세먼지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전인 2008년과 비교를 했을 때 PM10 농도는 55에서 40으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PM10의 연평균 기준인 50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M2.5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2008년에 26에서 2018년 23으로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은 아직 환경 기준인 15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전국 주요 도시 미세먼지 농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국뿐만 아니라 그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 모두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들 중에서 특히 인천과 대전 지역의 도시 농도는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의 언론 보도, 미세먼지에 관한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까지는 언론 보도가 거의 없었지만은 그 WHO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다음부터 언론 보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2015년 우리나라에서 PM2.5 대기 환경 기준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언론 보도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던 작년, 그리고 작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언론 보도가 하루에 14,000건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미세먼지가 문제가 있었지만은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전 세계 주요 도시 미세먼지 농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이라든가 카이로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지만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도시보다는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 인구의 91%,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대기오염 기준치 초과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1년에 7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흡연으로 인한 자가 한 600만 명인 것으로 흡연에 의한 그 사망보다 규모가 더 큰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년에 한 1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은 과거에는 호흡기계 중심이어서 천식이라든가 폐렴, 폐암, 폐성장 장애 이런 데에 영향이 있다고 봤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 심근경색이라든가 심혈관계, 그리고 고혈압, 당뇨, 그리고 뇌졸중까지 전신에 건강을 안 미치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은 그 영향을 받는 인구의 비율이 되겠고, 그러니까 규모의 크기가 되겠고, Y축은 심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그 심각도는 가장 크지만은 이로 인한 숫자는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호흡기계 또는 심혈관계로 인한 병원 입원이 있고 그 밑에는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것, 그 밑에는 그 호흡기에 관련 증상들, 그리고 그 밑에는 대기오염으로 증상을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면역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사망이 수천 명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입원 환자는 수십만 명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100만 명 이상의 수백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오염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런던 스모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런던 스모그 사건에선 1952년에 그 2개월 반 동안에 12,00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이 1952년 12월에 매일의 그 스모그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선이 사망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지날수록 스모그 농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사망이 증가하는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기사에서 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은 폐암이 몇 % 증가한다, 사망이 몇 % 증가한다, 호흡기계 환자가 몇 % 증가한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런 수치를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자료뿐만 아니라 건강 자료 그리고 기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민 의료보험이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것이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만든 자료를 가지고 건강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 노출에 의한 급성 건강 영향, 예를 들어서 오늘 미세먼지가 높아졌다, 어제 미세먼지가 높아졌다 했을 때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 급성 건강 영향과 미세먼지의 장기간, 1년 이상, 5년, 10년 노출로 인한 만성 건강 영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것은 그 급성 건강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보여드리는 것이 검은색은 미세먼지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선은 천식 입원 건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미세먼지가 낮은 날의 환자 수 그리고 높은 날의 환자 수 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다시 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X축은 미세먼지 농도가 되겠고 Y축은 상대 위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 복잡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을 때 그 건강 위험이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를 했을 때 천식 입원 위험이 1.3%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건강 영향을 평가해서 어디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초미세먼지 기준을 권고 기준과 그리고 3단계의 잠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기준 연평균 10이었을 때 총 사망, 심폐혈관 질환 그리고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상황을 고려를 해서 환경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 3단계 잠정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나온 근거입니다. 그 미국에서 암 학회 연구 ACS 연구와 하버드대에서 6개 도시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ACS 연구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한 30만 명을 추적 조사를 했고 하버드 육계도시 연구에서는 8천 명을 16년 동안 장기간 건강 영향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하버드에서 6개 도시를 연구를 했었을 때 미세먼지가 낮은 지역에서의 사망 위험입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에서의 사망 위험이 작고 높은 지역에서 사망 위험이 높게 나는 뚜렷한 패턴을 보였고, 그리고 ACS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이 PM2.5 초미세먼지 농도이고 Y축이 상대 위험도, 사망에 대한 상대 위험도였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은 폐암이라든가 심폐혈관에 의한 사망 위험, 그리고 전체 사망 위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WHO에서는 그 총 사망, 심폐혈관 질환,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그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인 이 지점이 10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것은 선진국 수준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농도라고 해서 연평균 농도를 10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권고 기준을 10으로 정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상태는 잠정 목표 3인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3단계로 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사회 경제적인 모든 거를 고려를 해서 지금 2단계로 진행되듯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현황 그리고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책 목표치로 15를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기오염 물질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5년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2013년에 그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을 15에서 12로 강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을 강화할 때는 미세먼지에 따른 비용 편익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하는 비용과 미세먼지가 개선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이 생기는지 편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편익의 90%는 건강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런 편익을 계산을 해서 비용 편익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미세먼지 농도하고 건강 영향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그러니까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Y축인 그 건강 영향, 건강 피해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개선이 되면은 건강 편익을,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가 되면은 건강 피해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작년 그 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 기준이 10을 달성하게 된다면은 얼마만큼의 건강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약 16에서 32 정도였는데 이것이 10을 달성하도록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한 6에서 23 정도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시켜야만 WHO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 기준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조기 사망자, 그러니까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18,000명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서울은 4,000명, 그리고 경기 지역은 한 4,500명 정도 조기 사망자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보여드린 그 대기오염의 건강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이 사망자가 18,000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증상은 없지만은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미세먼지 개념, 그리고 농도, 그리고 건강영향
어떤 건강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 건강 영향을 평가했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2011년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을 했고 2016년에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을 했고 2019년에 미세먼지 특별법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련된 8개의 법을 재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 개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 국가기후환경회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그 실천 행동 10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 미세먼지 농도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를 질문을 했을 때 49%, 약 절반가량이 매일 1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행동 요령입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을 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70에서 85% 정도 실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오히려 허전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은 가구당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가구당 한 달에 보통 18,000원 정도를 썼다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가구당 한 41,000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스크를 재활용할 때마다 혹시 나만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좀 하는데 그 우리나라 국민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한 번 끼면 한 3번까지 재활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매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쓰면은 한 마스크를 5회 정도까지 재활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물론 그 미세먼지 들어오는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호흡곤란이라든가 두통, 어지러움증을 30% 이상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할지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이것은 그 예경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경보 기준에서는 15까지는 좋음, 15에서 35는 보통, 그리고 36에서 75는 나쁨, 그리고 75 이상은 매우 나쁨입니다. 그래서 35 이상부터 노약자라든가 임신부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인, 그리고 천식 등 이런 질환이 없는 건강한 어린이는 50까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리고 50부터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의 활동, 야외 활동도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얼마나 운동이 중요한지 절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운동을 하면은 사망률, 그 심장병,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게 되고 체중 유지 및 그 건강한 신체를 조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운동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통계를 봤었을 때는 그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이 2014년에 남자 같은 경우는 62%였는데 2017년에는 50%, 10% 이상이 감소를 했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54%에서 46%로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체 활동 실천율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로 저희는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을 때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그 권고에 대해서 그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 그러니까 75 이상인 날은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75 미만 일 경우에는 일반인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지금까지 발표 중에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